안녕하세요. 뜬금없는 번외편입니다. 매일 아침에만 들려드리니까 좀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사실은 써야 할 원고. 저는 이제 컴퓨터로 원고를 쓰니까 원고지가 아니고 빈 모니터 화면이죠. 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고, 이 얘기는 꼭 해둬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스토리를 정리하고 녹음을 해서 물뚝 채널에 번외편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두 번째 녹음하는 건데, 앞에 녹음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날려버리고 아직 제가 막 그런 거 편집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시 녹음하는 중입니다. 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좀 있습니다. 아주 꽤 큰 돈이죠.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우리 모두가 더 좋아지는가 하는 겁니다. 국가 규모건, 한 뭐 지자체건, 동네건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게 정부가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서 무슨 보상금을 받아온다거나 뭐 미국의 지원금을 받아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꽤 큰 예산이 잡혔을 때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시점에 나온 문제죠. 이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액수가 작아지겠죠.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그 돈으로 사람들은 이제 굶던 시절이니까 몇 끼 밥을 사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고기를 사다가 파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술을 한 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돈을 작은 돈으로 나눠서 받아가게 되면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모아서 뭔가 큰 사업을 벌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도 줄 수 있게 되고 이익을 내서 사업이 더 번창하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죠. 매출액도 늘고. 그렇게 되면 그 처음의 돈은 앞의 경우에 다들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에 비해서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돈을 더 만들어내는 종잣돈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특정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바로 그 새마을운동이 성행하고 개발붐이 일었던 70년대 독재시대의 핵심적인 경제이론이었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한 중핵적인 가치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개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이 생겼고 정부의 지원금을 몰아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풍요의 80년대를 거쳐서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정도로 경제가 성장한 겁니다. 맞습니다. 파고다 공원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 노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모두 다 이 말이 다 맞다고 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물뚝 채널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상당수는 역시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논리는 지금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었으면서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료 지원 예산이 있었죠. 그게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사항은 그걸 더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삭감시켜버렸죠. 왜냐고요? 이 집권 세력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돈이 녹아 없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예산을 책정해버립니다.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고 몇몇 단체에게 몰아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안보 교육을 하면 돈을 몰아주면 정부에서는 지원받게 되고 그걸로 회사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일이 되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할지는 모르죠. 그런 일 해가지고 하여간 돈이 돌게 되니까 그게 진짜 사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옳다고 믿는 거죠. 정확하게 70년대에 돌아가던 논리 그대로인데 그게 옳다고 투철하게 믿고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자부심까지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겠다, 보육 예산 지원해주겠다, 이거는 포퓰리즘이고 자신들은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진짜 옳은, 진정하게 옳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뭐 여론의 지탄을 받더라도 이렇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논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맨 먼저 특정한 사람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되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익을 봐서 사회 전체적인 부가 증가하고 상승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이익이 예전처럼 쉽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뭐 변변한 회사도 몇 개 없던 그 70년대와는 달리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모든 종류의 분야에 모든 종류의 기업들이 차고 넘칩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가 없을 정도로 모든 종류의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몰아준다고 해서 스스로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미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 전체 한 국가의 2년치 예산만큼 쌓아둔 사내 유보금이 거기 괜히 쌓여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새로 할 사업 분야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맨날 동네 골목 빵집이나 하려고 그러고, 대신에 반대로 노가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그 돈을 유치원생 부모들의 보육비 지원금으로 썼다고 쳐봅시다. 예산을 책정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증가합니다. 수입은 그 정도 있어도 돈 쓸 때가 줄어드니까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씁니다. 70년대와 달리 뭐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음식을 사 먹더라도 생산된 제품을 먹게 되고 문화생활 증가하게 되고 거의 모든 소비가 기업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그렇죠. 2021세기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은 한 개인이 어떤 식으로 돈을 써도 뭐 어떤 기업의 매출로 잡힙니다. 사회 전반의 매출이 상승하는 거죠. 이제 이전과 다릅니다. 소비는 돈의 소멸이 아니라 매출 증대로 경기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을 세워서 새롭게 만들어서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얘기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돈이 녹아 없어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몰아주면 그 돈이 스스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돈을 몰아주면 돈이 어딘가 구석에 가서 쌓여서 썩게 되고 사람들에게 돈을 골고루 나눠주면 돈이 돌면서 경기가 향상되고 매출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논리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반대로 바뀐 이 논리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말로는 머리로는 압니다. 이게 바뀌었다. 이젠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또 70년대 논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70년대 워낙 이 강하게 박혀버린 이 돈은 나누면 노가 없어진다 라는 논리에 젖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무슨 죄악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가 바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관념화되어서 머리에 박혀있는 자기 젊었을 때 배운 그게 실제로 구현되는 걸 눈으로 본 그 논리 때문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새로운 현대사회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바로 박근혜 정권의 정책 위반자들, 집행자들이. 이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2015년 11월 5일에 만든 물뚝 채널 번외편이었습니다.